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맞아 귀빈을 국내로 초대합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호머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4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 호머 헐버트는 기쁜 표정과 달리 다소 결의에 찬 듯한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수십 년을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고종 황제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1886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호머 헐버트 박사. 그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 등을 집필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고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월간 한국학 연구지인 한국소식과 최초의 영문 한국 역사서, 영문 월간지 한국평론 등을 발간하며 당시 은자의 나라로 불리던 조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조선을 위해 활동하는 헐버트를 신뢰하고 곁에 두어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일제는 조선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던 헐버트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직후 일제의 국권 찬탈의 위협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고종은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행 촉구를 위해 헐버트를 특사로 밀파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종의 특사로 온 헐버트와의 면담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밀서는 미국에 전달되지 못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이에 호머 헐버트는 미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 내 일제의 만행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헐버트를 눈의 가시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예상대로 호머 헐버트는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알리기 위한 제4의 헤이그 특사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 파견은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걸 빌미로 고종을 강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1909년 고종은 헐버트에게 마지막 밀명을 전달합니다. 상해도 건행에 예치한 내 비자금을 대신 찾아주시오. 이것은 내 소원이오. 고종이 개인 명의로 예치해둔 24만 2,500엔 상당의 비자금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의 규모가 당시 나라 전체 세입의 1.5%에 달하는 고액으로 후위를 대비한 독립운동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찾은 헐버트는 단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제가 조선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고종의 비자금을 조사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예치금 관련 서류 날조 등의 계략으로 헐버트가 돈을 찾기 전에 미리 전액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1949년 호머 헐버트 박사가 한국을 방한하면서 폭로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년간 지켜온 비밀을 푸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돈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예치금 증서와 모든 서류는 있으니 도둑맞은 비자금은 이자와 함께 꼭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 한 달이 걸리는 한국행 여객선에 고령의 몸을 실었던 호머 헐버트 박사는 한국 도착 후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며 그의 유언대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잠들게 됩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의 생전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 군정과 소련 군정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되찾고자 했던 고종의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 박사가 가지고 온 비자금 관련 서류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채 66년 동안 정부 문서보관소에 잠들어 있습니다.